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두 시스템 이론에 대하여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적 시스템과 속도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두 시스템 이론이라는 게 사실 심리학보다는 행동 경제학 쪽에서 사용하는 이론인데, 이 경제학에서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할 때 보통 두 가지로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동적 시스템, 그리고 자동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뜻이고, 속도적 시스템, 속도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뜻이겠죠.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이 두 시스템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고를 할 때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시스템 중 하나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인간의 대부분은 이 위에 있는 자동적 시스템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동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사고를 하게 되는데, 먼저 자동적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 자동적 시스템은 아까 말했던 의도적과 노력을 하느냐에서 의도적이지 않으며 노력을 하지 않고도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고의 방식입니다. 이를 시스템 1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 아니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자동적 시스템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는 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딱 어떤 현상을 딱 봤을 때, 이 현상에 대한 모든 근거를 찾지 않더라도 그 현상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직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가 깊게 그것을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예시가 직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감정이 있죠. 여기서 감정은 무언가 행위가 나한테 전해졌을 때, 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즐겁다, 기쁘다, 화난다, 슬프다 등 이런 1차원적 감정을 느끼고, 이 감정에 의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시스템 1의 감정인데요. 우리가 무언가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기쁠 때 웃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를 내리기 때문에 감정 역시 자동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습관은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자동적 시스템 중 하나인데, 우리가 밥을 먹거나 숟가락질을 하거나 양치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동적인 행위를 반복할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습관은 자동적 시스템 중에서 아- 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맥락적 단서, 집단의 압력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분위기, 우리가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또 아니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짜장면 짬뽕의 경우도 5명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앞에 있는 4명이 이미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서 짬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좋은 맥락적 단서가 아니죠. 우리는 이렇듯이 다양한 상황에서 맥락적 단서를 무의식적으로 발견을 하고 그와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자동적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숙고적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죠. 이를 시스템 2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계산이 있죠. 수학적 계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구구단 같이 단순한 계산은 자동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곱셈과 덧셈, 나눗셈 등을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를 의식해서 노력을 하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사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계산 같은 경우에는 속도적 시스템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논리나 논술 같은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거나 해답을 찾고 뭔가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런 속도적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이는 이성적이고 비직관적이며 또 비습관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가장 활용이 잘 되는 경우가 바로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 뭔가 상대방의 의견을 나의 쪽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시스템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가장 잘 사용되는 게 시스템 1에 의한 감정의 동기화입니다. 어, 좋은 연설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 1을 이용하여 감정의 동기화를 진행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곤 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요. 우선 어, 군중이 인간이 군중이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죠. 죽음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즉 아니면 또 분노라든지 우리의 감정을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감성 자극 요소가 있습니다. 항상 연설가들은 이런 것을 주제로 들고 옵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감정을 우선 자극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을 자극을 했다면 우리는 연설가가 다음 무언가를 행하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정의 동기화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에 동화되었으면 연설가와 그리고 그것을 듣는 청중이 감정의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 연설가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같은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몰입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몰입의 과정은 오로지 시스템 1 그리고 자동적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정의 동기화를 이루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감정 선행 반응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감정이 선행되면은 이제 연설가가 무엇을 말하거나 감정에 대해서 피설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연설가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감정을 미리 느끼게 되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 순간에 이미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며 연설가가 하는 말을 모두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상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의 활성화는 감정의 전염을 통해서 군중 사이로 더 빠르게 퍼져 나가는데요. 이를 통해서 연설가는 감정을 자극하는 것 하나만으로 군중 전체의 힘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